침묵으로 시대를 떠받친 얼굴.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얼굴은 남아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극장 불이 켜진 뒤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얼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배우 박암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시대의 스타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았고 펠레터에 둘러싸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빠진 영화는 어딘가 허전했고 그가 등장한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주연이 아니었지만 주연보다 오래 남는 배우. 오늘 우리는 한국 영화의 중심을 지탱한 얼굴, 침묵으로 시대를 떠받친 얼굴, 박암 선생님의 생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24년 2월 29일 윤년에 태어난 사내. 4년에 한 번씩만 달력에 나타나는 날.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영화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와 악인을 연기하게 될 사내 박암입니다. 윤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나 정면이 아니라 비켜선 자리에 서 있었고 매번 돌아오는 계절보다 더 긴 간격으로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처음 연기를 접했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박암은 말보다 먼저 표정을 배운 배우였다는 점입니다. 박암은 한국 영화 황금기를 이끈 연극파 배우 세대에 속합니다. 그 시절의 연기는 지금처럼 카메라가 배우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무대를 지배해야 했고 관객의 숨결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크면 안 되었고 작아도 안 되었습니다. 감정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박암은 이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만으로 장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그의 평생 연기를 지배합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영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수많은 감독과 제작자들이 새로운 얼굴을 찾았고 충무로에는 매일같이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이 시기에 박암은 눈에 띄는 미남도 젊은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들은 그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인상.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는 얼굴. 그는 어느 편에 설지 모르는 인물을 가장 잘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박암은 언제나 이야기의 핵심부에 배치됩니다. 박암은 수많은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역은 관객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광기 어린 웃음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잠시 침묵했고 천천히 상대를 바라보았으며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그 순간 관객은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의 악역은 행동보다 결정의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박암은 사극에서 특히 빛났습니다. 그가 연기한 대감과 권신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극에서 왕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고 장군보다 더 냉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정을 얼어붙게 만드는 배우. 그것이 사극 속 박암이었습니다. 박암은 결코 주연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물러섰고 그 자리에서 영화를 떠받쳤습니다. 주연은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박암은 이야기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암은 문장 끝을 흐리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그의 대사가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과를 예감하게 됩니다. 1980년대 영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연기는 직관적으로 변합니다.
젊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스타 시스템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바감 같은 배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빠르게 울지 않았고 크게 웃지 않았으며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배우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 3월 22일 바감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5세. 신문은 짧게 그의 사망을 알렸고 영화계는 조용히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화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연기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여기서 왜 다시 바감을 말하는가? 요즘 관객들은 그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전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배우 누구야?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바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잊힌 배우가 아니라 천천히 발견되는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바감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많은 영화가 중심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연이라는 자리에서 배우라는 직업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바감. 침묵으로 시대를 떠받친 얼굴. 배우는 사라져도 얼굴은 남습니다. 바감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1924년 2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숭인정,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에서 태어나 1949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다닐 적 학부 내 연극반을 만들어 연출가 허석 밑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6.25 전쟁으로 피난 중인 1951년 대구에서 28세의 나이로 극단 신협에 입단해 연극 무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죠. 1962년에는 신협이 민극에 통합되면서 국립극단으로 출범되어 그도 그쪽으로 갔다가 1963년 신협이 재건되면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952년에 대구 자유국장이 제작한 영화 민경식 감독의 태양의 거리에 불량아를 가르치는 훈육주임 역으로 음악에 데뷔하여 1955년 김기영 감독 영화 양산도에서 무령 역으로 탁월한 악역 연기를 선보여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1961년 현해탄은 알고 있다, 1963년 고려장 등 김기영 감독의 초기작부터 이어도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 등 김기영 작품의 단골로 나왔습니다. 1956년에 자유부인에서 장태현 교수 역으로 열연하여 그의 지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시 지식층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톱스타의 경지에 오르지만 아쉽게도 신영균, 최무룡, 신성일, 남궁원 등 굴지의 남배우들이 크게 부각되는 바람에 그닥 오래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1960년대부터 조연 배우로 변신하여 400여 편의 온갖 영화에 출연하며 비중 있는 주연급 조연들을 주로 맡아 소위 요즘 말하는 명품 조연으로서 한국 영화사를 풍미했습니다. 1958년 신상욱 감독 영화 어느 여대생의 고백의 검사, 1965년 유연목 감독 영화 춘몽의 대학 교수 등과 같은 지적인 전문직 역할은 물론 멋쟁이 연인, 자상한 아버지, 암흑가의 보스 등 배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년에는 우레메 같은 아동 영화나 흡혈귀 드라큘라를 다룬 호러 영화의 스님으로 나와 드라큘라를 퇴치하는 역을 맡는 등 이 분야 저 분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영화인협회 연기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배우와 영화사 간 분쟁을 해결했고 연예인 새마을 축구 대회를 만들어 그 수익을 새마을 발전기금으로 서울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부터 2년 동안 제7대 극단 신협 대표로 재직했습니다. 영화인 생활 내내 적이 없는 사람으로 불린 인격자인 그는 1989년 3월 22일 밤 9시 30분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년 6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죽기 전
장성환 감독의 영화 애사당 홍도에 조연으로 출연한 상태였으며 연결식은 동월 25일 영화진흥공사 광장에서 영화인협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영우 이전에 백범 김구 역으로 이름을 날린 배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MBC 드라마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에서 박정희를 연기한 배우 이진수는 90년대 스포츠 서울에 기고한 연예계 컬럼에서 박암이 죽을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박암과 술자리를 했는데 유명한 어느 선배 배우가 가톨릭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고해성사를 하러 온 신부에게 이보시오. 난 평생을 경건한 척하면서 더러운 짓 다 했소. 그래놓고 죽기 전에서야 겁먹고 고해성사를 할 자격이 있겠소? 그냥 안 하고 죽겠소. 내가 지은 죄는 저 세상에서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이런 말을 하고 숨을 거두던 걸 언급했습니다. 박암은 그 선배 정말 멋진 거야. 죽을 때 겁먹고 고해성사하는 것들 흔한데 얼마나 멋있냐라며 칭송했는데 이진수가 그럼 선배님도 돌아가시면 그럴 건가요? 라고 하자 즉각 물론이라며 답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박암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박암이 죽을 때 이진수도 곁에 있었는데 박암의 아내가 신부님이 왔으니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자 군말 없이 한 게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진수를 보며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진수는 스포츠 서울 칼럼에서 고해성사를 거부하고 숨을 거둔 선배랑 박암 선배랑 누가 더 나은지는 아직도 구별할 수 없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명품 조연배우 박암은 서울에서 태어나 1942년 경성치과전문학교 입학을 하고 1943년 2월에서부터 1945년 2월까지 2년간 휴학 끝에 1945년 2월 경성치과전문학교 예과 2년에 복학하였습니다. 이후 이듬해인 1946년 경성치전이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 본과에 편입합니다. 바로 그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1년 재학 시절인 1946년 교내 연극반 반원으로 연극에 입문합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년 시절이던 1948년 11월에 육군 군의무관 중위로 임관하였고 1950년 2월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 달이 지난 1950년 3월에 육군 군의무관 대위로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에서부터 1951년 11월에 전역을 할 때까지 한국전쟁에 육군 군의무관으로 참전했으며 1951년 11월에 육군 군의무관 대위로 예편하였습니다. 1951년 12월에서부터 1952년 6월까지 한데 모교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6개월간 조교 생활을 한 후 극단 신협에 입단합니다. 연극 활동을 하다 그 이듬해인 영화배우로 데뷔, 자유부인 양산도 지금은 양지 등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배우로서는 높은 학력 덕분에 법조인, 의사, 기자, 형사, 군인 및 장군, 고위공무원 겸 정치인 및 관료 배역 등 지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특히 김기영 감독과는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함께 해왔으며 김기영 감독이 연출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조연 혹은 단역으로라도 얼굴을 비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1988년 지금은 양지라는 영화 작품을 끝으로 영화배우 은퇴 선언 후 불과 5개월여가 지난 1989년 3월 22일에 심장마비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